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더니 해당 조치를 취하니까 다시 불법 파견을 문제 삼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텐데요.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입니다. 다만 도급인이 명목상으로는 안전보건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작업 내용, 작업 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하거나 근태 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되고 불법 파견의 징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판례에서 도급인이 취한 안전보건 조치를 불법 파견의 징표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타이어 공장을 운영하는 원청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시한 안전보건 교육이나 안전관리는 고무 등 화재에 민감한 재료를 사용하는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설관리권 행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선회사인 원청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작업 인원 등을 보고받고 해당 업체 근로자들에게 취부, 용접 작업에 필요한 전기, 용접 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한 것이어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소방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안전환경팀 직원에게 일일 안전 순찰일지, 화재보고서, 각종 유형별 상황 등을 전자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한 경우 원청의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연구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자로서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사고 예방과 화재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공유한 것이므로 불법 파견의 징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네, 이상의 세 가지 사례를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반면에 판례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원청이 협력업체에게 작업 내용 내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의 공정 개요, 공정 흐름도, 제조 공정 기술 지침, 관리 표준, 안전관리 지침 등을 제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 불법 파견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표준 작업 절차 미준수 시에 출입자 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이수를 명하거나 각서 작성, 일정 기간 또는 영구 출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 처분을 함으로써 지휘 명령을 하였다고 보아 불법 파견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원청이 협력업체의 특정 업무의 인원 투입과 대체 인력 투입을 지시하고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수강을 지시한 경우 작업 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제시한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파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사례에서 법원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해당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리적으로 불법 파견의 징표가 되거나 또는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경향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작업 내용 또는 작업 행동 자체에 관련된 것이거나 그에 결부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행의 내용이나 방법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 내용 또는 작업 행동 자체에 관한 지시를 주된 내용으로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위해서 작업 내용 또는 방법 자체에 관한 개선 등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의무 이행이 안전보건을 위한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작업 자체에 관한 지시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주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업무 지시나 작업 배치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는 안전보건교육 지원이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사업장 단위의 안전의식 향상 캠페인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가급적 협력업체를 상대로 실시하고 직접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형태를 지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2019년 1월 15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중에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행동 지시를 제외하도록 정한 취지와 동일합니다. 즉, 도급인으로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통해 그 소속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시키는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과 불법 파견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오셨던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산업안전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이 쟁점에 관하여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불법 파견의 증표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